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탁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저희 시장에서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월요일장 직전 거래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견조하게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와주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대형주들 움직였으며 건설주들 위주로 상승을 해주는 시장이었는데 시장에서 톡톡 튀는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들 하나하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들 바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주연, 임상현 전문가님 인사드립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굉장히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게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장마가 곧 시작된다고 하던데 벌써부터 좀 걱정입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예. 시장은 그래도 화창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자, 계속해서 좀 내렸던 증시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20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딱 절반은 반납을 해줘야 된다 하면서 10일 정도의 조정인데 오늘이 10일째 반등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아침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발이 되면서 결국은 현재 외국인도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매수 규모는 크지 않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서 추세 반전을 시켰고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상승 동력들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차지하고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이 경기의 흐름하고 또 반도체 지수하고는 거의 같이 동행하지 않느냐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이제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장은 이제 본격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을 좀 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은 저점에서 보면은 제가 계속 이야기해서 뭐 최근에 계속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저점에서 정확하게 20일 정도의 상승, 그다음에 여기서 10일이면 오늘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반등을 할까 기대를 했지만 결국은 10일까지 내려와서 오늘 반등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물론 반등을 했다 해서 바로 V자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 반등 또 21선 돌파 안착 이런 기간 조정이라는 것들이 한 2주 정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데 주봉상으로 보면은 지난번과 약간 달라진 패턴들을 보면은 주봉상으로 보면은 지난번에는 4주 정도 상승을 했고요. 또 4주 정도의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었고요. 또 이번에는 4주 정도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이번에 2주 정도 조정인데 가격 조정인데 2주 정도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또 기간 조정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무엇보다 더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썸머 랠리를 믿지는 않지만은 경기가 좋아졌을 때는 1분기도 좋고 2분기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썸머 랠리가 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 8월 달에는 좋지 않겠죠. 다 모두 다 휴가 가는데 누가 주식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후에 어떤 상승의 흐름들은 좀 탈이라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뭐 당연히 시장에 계시는 분들 생각하면 서머랠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지금 방향성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오늘 시장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이발하셨나요? 아니요. 그래요? 네. 굉장히 깔끔해진 네. 인상인데 안경이 없어서 그런가? 안경 떨어뜨리고 와가지고.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혹시 알아채지 못했나 해서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최근 장은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네, 너무 왜 좋은 것 하락할 같고. 때는 갈 수 있는 종목들만 집중이 돼서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멍멍이나 송아지나 다 가는 장은 사실 어떤 종목이 제일 강한가 이걸 좀 구분해내기가 좀 어려운데
뭐 오늘 같은 장세에서는 딱 그냥 특정 강한 종목들, 강한 명확했다. 테마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좀 보이는 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쉬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시장이 지금 뭐 급격하게 빠지면서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추세가 무너지고 막 이렇게 급락을 하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 그냥 차분하게 조정을 잘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가 이평선 저항을 딱 돌파하고 올라섰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으나 나쁘지 않았다. 2,550포인트까지는 뭐 중심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금요일이었죠. 나스닥이 좀 거래되기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점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일선 위로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요거 이제 5일선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 뭐 단기적인 상승 흐름으로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급하게 뭐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이 5일선을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내일 정도 시가 상승 출발해 준다면 뭐 코스피가 5일선 위에서 또 노는 그런 그림들을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은 그냥 코스피 지수 5일선 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시장을 보는 정확한 지표 5일선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 시황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이주연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름을 올린 종목 큐렉소입니다.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큐렉소인데요. 의료 로봇 전문 기업이죠. 이 큐렉소가 척추 수술 로봇을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에 오늘 신고가 골든벨을 올린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중 상한가 직전인 29.48%까지 상승해내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마감가는 24.91% 상승한 채로 17,5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척추 수술 로봇이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해당 종목 오늘 급등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일환으로 수술용 로봇 시장 성장세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수술용 로봇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큐렉소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의사가 아니라 로봇이 수술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은 사람이 수술하면 두려운 세상. 맞습니다. 이제는 로봇이 더 신뢰성을 얻게 되는 시대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아이고 허리야. 로봇한테 허리 맡길 수 있습니까? 수술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누가 해도 무섭긴 한데. 그니까요. 이제는 근데 의사랑 로봇을 두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좀 선택지로까지 왔다는 게 전 대단한 것 같긴 한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예. 이제는 사람이 수술하면 두려운 세상이 됐네요. 예. 그 수술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의사를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수술을 네, 하면. 근데, 유명한 의사분들 찾아야죠. 근데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면은 일정이 많이 밀려서 밑에 이제 뭡니까 인턴이나 이런 사람한테 맡기든가 뭐 환자로서는 좀 불안하죠. 예, 네. 그런 부분까지 없잖아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의사 어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숙련 공예, 고도의 이제 숙련 기술이 그렇죠.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뭐 알다시피 이제 현재 정형외과나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의사들이 이제 기피하는 현상을 많이 좀 있죠. 그래서 성형외과는 이쪽으로만 많이 치중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의료용 로봇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제 로봇 분야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상용화되는 부분들이 이제 수술 분야가 가장 이제 고난도의 기술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또 큐렉스 부분들이 좀 현재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확대가 됐을 때는 전 분야로 많이 확대가 되는 부분들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엑스레이 판독기나 각종 CT 판독기도 모두 다 이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을 좀 도입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좀 되는 어떤 세상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이 좀 되고요. 앞으로 뭐 세상 지금 같은 경우는 상용화 빠른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되지만은 아직까지는 자율주행하는 로봇이 달래 사람이 할래 하면은 사람이 할래 하는 부분을 좀 하나의 그 전체적으로 어떤 대세가 좀 될 건데 앞으로는 서서히 이게 어떤 변화했던 모습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렉스 같은 경우는 매우 고평가적 영역이 좀 있지 않았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처음 나오는 기술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버블이 약간 심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차트로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차피 이제 시세라는 것은 이제 3파동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3월 달에 고점을 형성을 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보면은 한 6천 원 정도 되죠. 6천 원에서 보면은 2배 정도가 좀 더 올랐죠. 3배는 못 되고요. 현재 이 부분이 있는데 거의 대략적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거의 한 160% 정도 올랐네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조정을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주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 10,000원에서 현재 160%가 되면은 26,000원 정도가 중기적으로 가야 할 목표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1파와 3파가 같은 비율로 상승한다면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신 차트는 일반 차트가 아니라 상승 비율로 현재 바꾼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날 걸로 좀 생각이 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다만 지금은 이격이 높기 때문에 약간 쉬어갈 수 있지만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고 또 제약 바이오 쪽에서 유일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현재 의료용 쪽하고 바이오 헬스케어 쪽 부분만 유력에 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긍정적으로 약간 바라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큐렉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보죠. 네. 아이고 허리야라고 했는데 저도 사실 허리가 약해서 네. 수술을 좀 받게 된다면 로봇한테 받을 것이냐, 의사한테 받을 것이냐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앉아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분들. 허리가 좀 계속 안 좋아서 아이고 허리야 이 말을 좀 달고 살다 보니까 네. 저희 첫째도 막 한 번씩 아이고 허리야 하고 이제 흉내를 내는데 오늘 이 종목을 딱 보자마자 그 생각이 바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영화 중에 프로메테우스라고 보신 적 있어요? 본 적은 없는데 그 포스터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에얼리언 영화의 어. 그 초창기 그러니까 어떻게 에얼리언의 시나리오가 되었는가라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화거든요. 거기 허리 수술 장면이 나오나요?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닌데 거기에 보면 우주선에 이제 우리의 그 조상들을 찾아서 가는 그 우주선에 어떤 이제 캡슐형 장비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 여자가 들어가서 이 에얼리언을 끄집어내는 그런데 이 캡슐이 이제 의료용 장비죠. 수술 장비인데 몸을 스캔을 하고 뱃속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열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주사도 놔주고 배도 째고 뭐 이렇게 꼬매도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저는 항상 SF 영화를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 한 80년대 만들어진 SF 드라마들 중에 보면요. 이미 태블릿 PC를 거기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80년대에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현실화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는 기술도 있다고 이젠 생각을 되죠.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AI에게 뭐 진단을 받는 게 오히려 좀 더 명확한 결과를 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얼리 어댑터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분들이 수술을 받고 괜찮다 하면 한번 받아볼 용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큐렉소 지금 시가총액이 한 7,160억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면 좀 많이 아쉬워요.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오늘 거래 대금이 2,800억이 넘게 터지고 사상 최대치 거래량이 터졌죠. 그런데 이 거래가 터진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그런 가격대에서 좀 나왔다라는 부분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차례 뭐 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거래 대금이 2,800억 정도 나왔다라는 거는 시장의 거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풀어지는 경우는 주가는 움직이겠죠. 그리고 오늘 2,800 터졌으면 일단 변동성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내일도 분명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많을 거기 때문에 쉽게 죽을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되 만약에 투자의 관점이다. 그 조금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시고 뭐 가져가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뭐 14,000원이나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한 가지 특이점은 회사는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테마주처럼 실적 대비해서 지금 뭐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7천억은 굉장히 많이 높은 고퍼를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성장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대 주주가 네. 한국 야쿠르트입니다. 어머. 네, 신기하네요. 그러면 좀 탄탄하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쉽게 그냥 뭐 망하거나 이런 기업은 아닐 거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저점에서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겠나. 좀 먼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은 굉장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을 나누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님들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뒤로 하고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카페24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1일이었죠.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가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로 공식 쇼핑 채널 개설에 나서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유튜브 쇼핑 채널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 3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주로서 카페24 오늘 정규장에서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마감가 21.06%의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11,840원에 오늘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주로서 수혜주로 떠오른 카페24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유튜브도 쇼핑 라이브에 뛰어드는 세상입니다. 카페24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네, 두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이주장은 사용 시간 1위. 사용 시간 1위. 그리고 우리 임상현 전문가 라이브 커머스 전성시대. 제가 또 여러 부캐가 있지만 이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도 활동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요? 진짜요. 근데 진짜 라이브 커머스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시고 보시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뛰어들었다길래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의견도 궁금합니다. 우리 먼저 이주연 전문가님, 사용 시간 1위. 우리 전문가님도 여기서 쇼핑하시나요? 이런 라이브 커머스로? 저는 잘 안 하긴 하는데 뭐야? 저는 네네. 이제
쇼핑을 뭐 쿠땡에서 쿠땡에서 이제 빠르죠. 빠르게 네. 오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이제 거기서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 유튜브에서 지금 뭐 카페24를 활용한 뭐 이 온라인 뭐 스토어 같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외국에서는 가능했던 부분. 이걸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카페24와 협업을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카페24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와 연계를 해서 이거를 판매를 더할수 온라인 있다. 판매를 갖다가 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사용 시간 1위라고 한 게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나 다음 그러니까 카카오톡까지 포함을 해서요. 플랫폼 사이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긴 시간을 할애를 하는 게 바로 유튜브예요. 저 요즘 유튜브 쇼츠 엄청 봐요. 네. 저도 뭐 화장실 들어갔다 하면 쇼츠만 계속 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이게 연령대 역시 젊은 분들부터 해서 고령층까지 다양한 이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까딱 잘못하면 네이버나 카카오는 저 멀리 사라질 수 있는 어허.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주가도 좋지 않죠, 네카오. 네, 뭐 네카오 주가는 네. 뭐 금리 사이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네. 어찌됐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커머스 쪽에서 네이버가 지금 1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유튜브에서 만약에 치고 들어오면서 이 점유율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가져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큰 타격을 분명히 입을 거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이 유튜브에서의 온라인 판매 스토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게 뭔가 이제 우리가 예전에 궁금한 거 모르는 거 있으면 네이버에다가 좀 저는 그렇죠. 자주 검색을 하던 검색 편이었거든요. 엔진에 저희가 검색을 했죠. 네. 그런데 요새는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자주 해요. 맞아요. 뭐뭐 하는 법 이렇게. 네. 그냥 바로 영상으로 시각적으로 딱딱딱 알려주고 또 뭔가 하고 있을 때 그냥 들으면 그렇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튜브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크고 또 최근에 그 온라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의 그 영상들을 제가 몇 군데를 봤었는데 지금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쿠땡이라든지 뭐 이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온라인 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것보다 이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혜성과 같은 그런 온라인 스토어 마켓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만약 여기가 잘 된다. 그러면 뭐 11번가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이런 다른 데 온라인 스토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카페24 입점 안 할까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여기를 놓치게 되면 어떤 큰 경쟁에서 밀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라면 분명히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뭐 플랫폼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는 이 플랫폼을 갖다가 놓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적인 구조를 지금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 보시는 것처럼 12,000원대 이 저항단을 돌파했다라는 거는 추세적인 상승으로의 전환이 이제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24 같은 경우는 단기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조금 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좀 큰 수익을 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한 50% 이상의 목표가를 좀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카페24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보죠. 라이브 커머스 전성시대, 말 그대로 전성시대 아닙니까? 예. 이제 카페24 이제 부분들은 현재 일반적인 인터넷 이커머스 관련된 뭐 모든 토탈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1번가라든가 네이버 쇼핑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보는 것은 소비하는 형태가 되지만은 그렇죠. 입점을 할 때는 모든 솔루션 도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토탈로 제공하는 부분들이 이제 카페24이기 때문에 초창기는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우죽순 많이 들어서면서 약간 사양 어떤 산업
부분도 되고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로 작용이 되면서 너도나도 좀 뛰어들고 있죠. 네이버도 뛰어들고 있고 이제 카카오도 뛰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가 거의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카페24도 이런 그 라이브 커머스로 연동이 되는 서비스를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심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어떤 상승들은 좀 해줄 걸로 좀 생각이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판도를 바꿀 만한 어떤 부분들은 힘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 정도지 카페24가 단독적인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은 아니고 다른 어떤 경쟁 업체와 같이 어떤 뛰어드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카페24를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연달아 이틀 동안 정도 올라왔고요. 또 8,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한 38%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고점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 고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신규 매수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있는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페24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세 번째 종목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다시 한번 엑스게이트가 주가 힘을 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종목 엑스게이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1.99% 오르면서 6,54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엑스게이트의 주가 상승 랠리 중 횡보장사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엑스게이트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보 보안을 위한 필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최근 SKT 등과 양자 암호통신 VPN 기술 개발 완료로 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어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엑스게이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들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초미시 세계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통신 보안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초미시 세계 궁금해집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초미시라는 건 아주 작은 세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양자 세계를 말하는 거죠. 양자. 야, 제가 문과라서 양자역학, 뭐 양자 이런 얘기 들으면 약간 알러지 반응이 올라오는데 천천히 설명해 주시죠. 양자역학은 지금도 대단히 논쟁이 되고 있는 대단히 어려운 난해한 학문입니다. 저만 어려운 게 아니죠. 예, 그렇죠. 위안 감사합니다. 네, 철학적으로도 그러고요. 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간단하게 가장 현재 물질의 근본적 세계인 양자 이 부분들을 실험하는 그 내용에서 나옵니다. 이중슬 현재 슬릿이라 해서 현재 이 물질이 파동이냐 입자냐 하는 그 어떤 구도를 설명한 데서 관찰자가 관찰하게 되면은 입자로 이게 증명이 되고 관찰자가 개입을 하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은 파동의 어떤 성질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100년 동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했는데 똑같은 결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물질이 인간의 관찰자의 어떤 의식을 현재 읽을 수가 있느냐 이런 걸 두고 굉장히 난해한 학문을 보여주고요. 특히 이제 아인슈타인은 현재 자리를 박차고나면서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그런 걸로 유명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세상은 랜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대간이 됐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관찰자가 관찰을 하게 되면은 이게 성질이 변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의 뭐냐면은 외부에서 어떤 침입을 하게 되면은 그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관찰자 효과를 이용해서 통신 보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부에서 해킹을 하려고 해도 해킹하는 순간 통신 암호가 변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요거를 이렇게 연동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세상에 어떤 암호도
오히려 다 이걸 뚫을 수 있는 지금의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죠. 전자지갑 이것도 단숨에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상화폐도 약간 흔들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어떤 변화의 어떤 순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SK텔레콤과 원래 이제 VPN이라 해서 가상 시설망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 양자 수신호로 할 수 있는 칩까지 이제 개발을 좀 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어떤 상용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통신 보안, 그다음에 통신 솔루션 이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어떤 부분들이 나와주지 않겠냐.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좀 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일단은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엑스게이트의 또 움직임,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양자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새롭게 어떻게 보면은 시세가 날 수가 있다. 몇 달 전에 한 번 시세 났고 오늘 모처럼 시세가 났는데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해서 약간 차트로 보시면은 계속해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 보이고 행보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 사파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격 조정이 있더라도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이에 관련된 칩까지 생산을 좀 했기 때문에 물론 양자 컴퓨터까지는 아직 시간이 멀었습니다만 통신이나 보안 쪽은 먼저 상용화를 좀 현재 시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시장의 선두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이런 밸류에이션이 또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관련돼서 엑스게이트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러한 이슈로 해당 종목이 더 잘 갈 수 있을지 앞으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임상현 전문가님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지금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세 번째 종목까지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마지막 특징적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솔루엠입니다. 좀 익숙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루엠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슈를 하나 전달해 드리자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에 솔루엠이 선정되면서 전기차 충전기 파워 모듈 그리고 LED 조명 등 신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는 소식입니다. 전자 가격 표시기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마감가는 28,500원의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점 전달해 드리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솔루엠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너무 잘 나간다. 나도 추천하면서 이제 웃음 표시해 주셨고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여기서 그 전자 가격 표시기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뭐라고 쓰신 거죠? 이마고텍? 네. 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솔루엠 아직도 자신 있게 추천하시는지. 저는 사도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오. 이게 어차피 좀 긴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조정 나올 시 좋은 종목은 사는 게 맞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가 드리자마자 바로 가는 그런 맞아요. 종목들도 있고 뭐 솔루엠처럼 뭐 골든벨 2번이나 올렸던 야, 맞아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가는 타이밍에 제가 딱 잡아드리면 좋은데요. 그 타이밍을 제가 살짝 놓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마고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마고텍이 뭐냐면 이 ESL 그러니까 전자 가격 표시기 이 사업의 글로벌 1위 업체예요. 프랑스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난주까지 약 180유로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분식 회계 논란이 일어나면서 네. 80유로까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1위 업체가. 네,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나와버린 거죠. 어머나. 반토막 이상이 났죠. 71유로까지 이제 빠졌다가 지금 기술적인 반등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고 살펴보니까 일단 기존에 장부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좀 부풀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공매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고담시티 라는 그런 리서치 회사에서 보고서를 그렇게 냈어요. 그러면서 회사가 좀 부풀려져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월마트에다가 납품을 대량으로 하면서
이제 솔루엠 같은 경우는 경쟁 업체에 굉장히 큰 마켓을 뺏겼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막을 보니까 이 월마트의 5.6유로에다가 이 표식이 하나당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 원가가 6유로가 넘어갑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마켓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혈 경쟁을 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1위 업체가 이마고텍이고 2위 업체가 솔루엠 그리고 3위 업체가 이제 프라이스라는 이렇게 글로벌 경쟁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 솔루엠이 3위 업체였다가 지금 2위로 치고 올라왔거든요. 조만간 1위를 탈환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위 업체 지금 장부도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주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이 수익성으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1위와 3위 업체는 실질적으로 공장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주문을 넣어서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루엠 입장에서는 지난 1분기에 16%의 영업이익을 낸 것처럼 굉장히 탄실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실적을 만들어내면서 이에 대한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적인 포인트고 1위 업체가 퍼가 한 55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 계산을 해보면 퍼가 한 15 정도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1위 업체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1위 업체의 타이틀을 가져오게 됐을 때 과연 솔루엠이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전기차 파워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분,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캐시카우가 지금 딱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들어오는 이 캐시카우로 진행되는 부분들 생각해서 성장성으로 이제 PG로 계산을 해보면 0.51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처음 이야기 드렸던 18,000원대부터 해서 28,500원으로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여전히 싸다. 여전히 싸다. 네, 그래서 증권가에 한 38,000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TP는 제 생각에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은 기억해 두시고요. 아마 목표가 계속 상향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2분기, 3분기, 4분기 기대 실적은 1분기만큼은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1년으로 봤을 때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ESL 시장은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특징적인 종목으로 또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솔루엠의 이야기가 나온 만큼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특징적인 종목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오늘도 골든벨을 울린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요즘 대세는 대세입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또 지난주에 말씀 주셨던 종목이 바로 가는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골든벨 축하드립니다. 네. HD 현대건설 기계로 지금 16% 수익률이 달성이 됐는데 생생하게 기억나요? 지난주에 주셨으니까, 그죠? 네, 월요일 날 이제 딱 드렸었고 네. 기적이라고 하니까 조금 아, 제가 너무 아니야.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니까. 뭐 거의 뭐 매주 나올 때마다 지금 골든벨이 아, 나오고 있는 맞아요. 상황인데. 이렇게 뭐 흔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일상의 행운. 너무 흔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기는 뭐,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세예요, 확실히 요즘. 일단 단기적으로 이것도 사실 월요일 날 드리고 화요일 날 0.14%가 모질랐어요. 이 맞아요. 골든벨을 울리기에. 그래서 수요일 날 쌍으로 골든벨을 울릴 수 있었는데 요즘 뭐 약간 모자라가지고 네. 아쉽게 되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한 23% 급등이 나오면서 골든벨을 울릴 수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었는데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주말간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6조짜리 현대건설에서 사우디향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매출이 한 30% 되거든요. 이야. 그러다 보니까 앞에 HD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HD 현대인프라코어라든지 오늘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뭐 좀 급등했다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혹시나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HD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고점에 추격 매수하셨다가 물려 있으시다면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인프라 투자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제가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설명을 드리면서 현대건설도 자세히 설명드렸거든요. 네. 기존에 중국에서 나오던 매출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매출이 지금 동남아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개발도상국에서 나오는 매출이 오히려 이 부분을 커버치고 지금 남는 상황이고요. 북미향 매출이 훨씬 더 지금 좋아진 상황입니다. 거기서 지금 사우디, 중동에 다시 제2의 건설붐이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제가 봤을 때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주가는 지금 그에 따라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차분하게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다시 여러분들 오늘 고점을 또 갱신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뭐 기다려 보시고요. 그래도 좀 마음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노란톡방 들어오셔도 그렇죠. 좋고 뭐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기서 히든 종목 얘기 드리는 거 말고도요. 종목 1시 진짜 많이 라이브 말씀하세요. 방송에서 네. 드리는 거 뭐 목요일 날 드리고 금요일 드린 거 다음날 상각하고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종목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대세 중에 대세인데요. 오늘 또 말씀 안 주셨던 부분 중에 동원하나텍도 상한가로 그렇죠.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문가님들도 대세 그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장이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강한 종목이 딱딱 보이는 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 오셔서 맛있는 것도 콕콕 집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드실 수 있도록 제가 딱딱 집어 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대세인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들이 히든 종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오늘도 예. 히든 종목 힌트를 주시면 되는데 예. 힌트 그 난이도가 예. 꽤 있어요. 넌센스라서. 예. 네, 하나씩 오늘도 주시죠. 제가 맞춰볼게요. 예. 네, 지난번에 한번 이제 들고 나온 종목인데 네. 2단으로 좀 올라갈 확률이 많은데 2단으로 올라갈 예, 것이다. 예.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오늘? 네. 영어를 하신 분한테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일단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네. 이게 별자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북두칠성이 있고 현재 북극성이 있죠. 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어떤 그 이제 영문 용어일 수도 있고 또 현재 한문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 칠성사이 나냐 하신 분도 있지만은 영문일 수도 있고 우리 이제 한자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첫 번째 부분들은 현재 별자리란 거. 별자리. 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좀 드리면은 두 번째는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의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첫 번째 부분들은 인공지능 관련된 챗 GPT하고 현재 협력 제휴를 좀 했고요. 최근에는 네이버하고 협력 제휴를 좀 했죠. 하이퍼 클로버 X하고 어떤 협력 제휴를 좀 했던 어떤 인공지능 관련된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부분들은 세 번째 힌트는 세 번째 힌트가 여기 없어진 것 같은데요. 네, 나왔네요. 자, 세 번째 힌트는 1억 명이 사용하는 앱이다, 오피스 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 번째 이제 현재 이제 해당이 되는데 과연 어떤 기업이길래 1억 명씩이나 그 어떤 오피스 앱을 하느냐 이렇게 대단히 궁금하시게 생각하는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인공지능 업체하고 제휴를 좀 했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글쓰기, 그다음에 자동으로 이미지 생성, 자동으로 현재 그 파워포인트 생성 이런 부분들까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오픈 베타 테스트를 지금 이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상용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시세가 계속해서 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업체가 제가 이제 과거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종목인데 바닥에서 한번 굉장히 크게 급등하고 다시 조정 보이고 다시 바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했던 종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자, 글로벌 1억 명의 회원 부분들이 있는데 요걸 기반으로 해서 OTT 서비스나 커머스 사업, 메타버스 사업
이런 부분까지 문서 경우 NFT 사업까지 같이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네이버 웨일브하고 같이 연동이 되면서 오피스 앱, 클라우드 앱 서비스를 좀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파급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현재 형상이 이렇게 좋은 회사가 과연 이익이 높느냐? 이익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들고 나와서 어떻게 보면 골든벨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2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22일 주기 사이클이 거의 임박을 하기 때문에 2, 3일 내에 한 번 더 좀 튀어주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인공지능 테마가 아직까지는 돌지 않았지만 돌면은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갈 종목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열심히 그 노란톡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북두칠성이 영문명 뭐냐 뭐 네이버 찾아가지고 영어 사전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오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점 같이 함께 매매해도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셨던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후보가 더 추려지는 것 같은데요. 해당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히든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 힌트 3가지 말씀해 주시죠. 금방 차트가 딱 북두칠성처럼 생긴 것 같았는데 그죠? 신기하네요. 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힌트 첫 번째 테슬라 슈퍼차저와 연관이 있습니다. 충전. 네, 슈퍼차저 충전소죠. 그거와 연관이 있다. 최근에 이제 이 충전소 관련해서 이제 GM이라든지 포드, 테슬라에 같이 이제 이 슈퍼차저 생태계를 공유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슈가 되면서 관련주들 올랐어요. 충전소 관련 종목들이 좀 바닥바닥하게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거와 관련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는 이 테슬라 관련된 슈퍼차저 관련된 종목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었는데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비상장 회사는 있어요. 그래서 힌트 2번째는 PF. PF. 네, 우리 보통 사모펀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창투사, 사모펀드 뭐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상장되어 있는 이 전기차 충전 회사에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분을 대략 한 30%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비상장 회사 이름을 얘기하면 바로 알아내실 것 같아갖고 그거는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께 이제 공개를 할 거고요. 이 회사가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 시장의 점유율 70%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슈퍼차저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이 충전 관련된 납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바닥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바닥주는 오래 기다려야 돼서 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신고가 패턴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은 조금 기다려볼 만하다. 진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때 BTS 관련주로도 유명을 했었고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투자 회사기 때문에. 투자 회사라서. 투자 회사라서 BTS가 이제 상장되기 전에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이제 빚을 받던 그런 회사고 그랩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랩? 알죠. 동남아의 우버.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배달 앱 뭐 이런 것들로 유명하잖아요. 거기에도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22년도에 그랩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시장이 안 좋아서 싹 들어갔죠. 그게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되면 또 주가가 또 탄력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은 이 충전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한 거 요것 때문에 지금 좀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고요. 특히나 요 회사 비상장 회사 투자해놓은 회사 요 회사가 사우디에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로 요번에 또 MOU를 체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힌트를 좀 드리면 화면을 잠시 보시면요.
자, 회사 이름에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게 뭐죠? 막대기. 막대기? 네, 막대기를 영어로 하면 뭐죠? 뭐죠? 배트? 배트. 배트 아닌가? 야구 방망이? 스틱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술 방망이 같이도 보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차트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좀 탈출하고 우상향 있군요. 흐름을 네. 만들어가면서 박스권을 지금 딱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이제 좀 상승 추세로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기업, 그러니까 회사 이름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점유율 70%를 가진 그 회사의 지분을 30% 가지고 있는 2대 주주기 때문에요. 네. 추후에 분명 상장을 하게 될 때는 그 가치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좀 측정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뭐니 해도 대기업과 뭔가가 엮여 있는 그런 게 주가에는 항상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렇죠. 구글과 뭐를 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뭐를 했다, 테슬라와 뭐를 했다. 이런 부분이 주가에 시세를 주기 때문에 일단 테슬라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히든 종목 모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정확한 종목명과 전략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 QR코드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임상현 혹은 이주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샵 0082번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전문가님들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